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드디어 기아 신형 스포티지 티저 이미지가 공개됐습니다. 아유, 그냥 보여줘도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이 공개했는데 여전히 티저 이미지만 공개했네요.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어떤 형태가 될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떻게 생겼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전면부를 보면 DRL이 약간 더듬이? 약간 소나타 같은 면이 조금 있죠. 헤드램프 안쪽에서 나오는 DRL이 이 헤드램프를 뚫고 지나가서 보닛으로 쭉 이어지는 거, 뻗어나온 요 느낌 아주 특이한 디자인이긴 해요. 이거를 하는 회사는 현대차 소나타 그리고 2차 이렇게 두 개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존에 헤드램프가 너무 높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헤드램프를 낮게 그 위에 깜빡이를 높게 이런 식으로 만든 것 같아요. 헤드램프가 눈부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깜빡이 때문에 눈뽕을 막 맞을 것 같은데, 눈뽕 티지라고 흔히 얘기하던 그런 거 요번에 탈출할지 아니면 또 여전히 이 깜빡이로 인해서 또 눈이 아플지 이런 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면부 그릴이 지금 제대로 보이진 않는데요. 기아차 패밀리룩, 타이거 페이스 이런 이미지를 그대로 살려놓고 있어요. 요 앞쪽이 지나치게 거칠지 않을까란 생각이 있었는데 이 DRL 각도를 보면 굉장히 SUV적인 각을 살리면서도 날렵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요 각이 없었다면은 보닛이 꺾인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느낌일 텐데 이 DRL이 위치를 딱 잡아주니까 차가 실제보다 조금 더 낮아지는 느낌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이런 날렵한 이미지도 또 갖고 있네요. 이 DRL이 저는 당위성이 없는 그냥 디자인만을 위한 디자인인 줄 알았는데 이 DRL이 있음으로 해서 이 차의 외관이 조금 더 날렵해 보이거나 아니면 좀 더 강인해 보이는, 가장자리가 어딘지를 보여주는 그런 DRL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면부는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독특하긴 하고, 측면부는 비교적 날렵한 디자인.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측면이 기존 스포티지보다 훨씬 길어졌거든요. 이 라인을 잘못 뽑으면 그냥 요롱이처럼 돼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쉐입을 직선으로 쭉 뻗는 게 아니라 포물선을 그린 듯이 이렇게 루프가 꺾여지게 이런 라인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약간 쿠페형 스타일처럼 이렇게 꺾이기도 했고, 그러면서 실내 공간이 좁아지지 않도록 이렇게 내려가면서도 가장자리는 이렇게 딱 꺾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진에는 아래쪽 크롬이 제대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데 아래쪽에 크롬이 상당히 두껍거든요. 우리가 기아차 여러가지 차들 보면 샥스핀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뒤를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는 거, 그거가 굉장히 눈에 거슬린다는 사람도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기아차의 어떤 패밀리 룩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걸 아주 묘하게 이 뒤편에다 딱 이어붙인 다음에 크롬으로 둘러놓고 있어요. 블랙 샥스핀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크롬으로 잘 강조해 놓고 있습니다. 그 앞쪽에 있는 DRL 라인과 대꾸를 이루고 있다는 거, 요게 아주 재밌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티저 이미지에 보면 크롬으로 안 하고 요 아래쪽을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 나오는 버전이 블랙 하이그로시가 될지 크롬이 될지 요건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네요. 독특한 점이 벨트 라인을 이렇게 수평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벨트 라인을 이렇게 위로 치켜 올라가도록 했죠. 벨트 라인이 이렇게 올라가면 어떤 점이 좋아요? 마치 운동선수가 달리기를 시작할 때 이렇게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올리잖아요. 그때처럼 앞으로 전진하려는 그런 느낌이 자아내집니다. 그래서 스피드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선 거고요. 그 라인하고 비슷한 각도로 뒤쪽에 있는 선 바이저 부분도 위쪽과 아래쪽의 투톤으로 나눠서 아래쪽을 이렇게 같은 각도로 이렇게 위로 올라서게 하는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세련되고 스피디한 느낌을 주고 있네요. 테일램프는 요게 사실 저희 스파이샷을 보면요, 어쩐지 뭐 같냐면 메르세데스 벤츠 GLE 같죠. 그런 램프가 될 줄 알았는데 가장자리가 이렇게 이어져 있지 않고 뻗어 있어서 디귿자 모양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벤츠처럼 날렵한 디자인이기도 하면서 길이는 더 길게 가져가기 때문에 멋진 디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측면에 가장자리 이 부분은 왜 이 부분에 불이 들어오게 생겼는데 안 들어오네? 테일램프가 이렇게 꺾였다가 여기 톡 튀어나왔거든요. 여기 톡 튀어나온 이 부분에 불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불이 안 들어와서 조금 아쉽습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깜빡이 부분이 밑으로 조금 이어져 있는데, 전에 봤던 스포티지는 깜빡이가 아래쪽 범퍼에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깜빡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아마도 그 버전이 있고 이 버전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래쪽 범퍼에 깜빡이 있는 거는 아마 유럽 버전이거나 뭐 숏 버전이거나 그런 것 같아요. 롱바디 버전은 이렇게 위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버전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롱바디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유럽은 숏바디가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SUV가 너무 거대하면 유럽 사람들은 굉장히 거부감을 느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해치백이나 좀 작은 차 위주로 선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럽에선 숏바디를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롱바디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있는 게 참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뒷면을 봤을 때 와이퍼가 안 보이네요. 히든 타입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형태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히든 타입 와이퍼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블랙박스를 장착할 때 블랙박스가 와이퍼가 딱 끼는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닦고 나면 이 가운데 부분이 딱 블랙박스 찍어야 되는 그 영역이 안 닦여. 그래서 블랙박스를 붙일 때 약간 옆으로 붙여야 된다는 거, 요거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뒤쪽에 레터링은 별게 없어요. 기아차 엠블럼이 하나 딱 붙어 있는데 이게 위치가 꽤 괜찮네요. 우리한테 왔던 스파이샷은 요게 아래쪽에 붙었었거든요. 기아차 엠블럼의 위치를 계속 이렇게 조정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래쪽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 차가 이렇게 가라앉아 보이고 안정된 느낌이 들겠죠. 위쪽으로 올라가면 산뜻하고 좀 발랄한 느낌이 들 거고요. 그래서 스포티지는 약간 발랄한 느낌이 드는 그런 위치로 지금 엠블럼을 설정한 것 같아요. EV6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위에 있거든요. 근데 EV6의 저희 스파이샷 중에 일부는 잘못 붙인 버전이 있어요. 엠블럼 위치 조금 낮춤으로 해서 차가 그냥 영 아니게 보일 수도 있어요. 엠블럼의 위치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이 기아 엠블럼이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이런 디자인을 가리켜서 어포짓 유나이티드라고 합니다. 반전이 어우러진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저는 뭐 그다지 동의하진 않지만 적어도 앞면과 뒷면에 반전 매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은 들긴 합니다. 앞면은 굉장히 터프하고 뒷면은 굉장히 슬릭하고 그런 것들로 서로 반전을 주고 있네요. 차체의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졌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전장은 4485mm였습니다. 그러니까 투싼에 비해서 작았어요. 셀토스하고 비교해도 조금 긴데 실내 길이를 보고 나면 셀토스가 더 긴 것 같네 뭐 이렇게들 많이 얘기했던 차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 스포티지는 조금 할인을 해주더라도 굳이 살 이유가 있나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차기도 하죠. 근데 다음번 스포티지, 이제 나오는 이 스포티지는 지금 전장에 대해서 딱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요. 롱휠 베이스 기준으로 했을 때 4660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투싼 NX4 그러니까 신형 투싼에 비해서 30mm가 더 긴 거예요. 30mm는 요만큼이긴 한데 자동차에서 30mm면 엄청 큰 차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QM6하고는 15mm 차이밖에 안 납니다. 가장 반전은 바로 실내 인테리어죠. 실내 인테리어를 보면요, 실화냐 싶은 정도의 디스플레이가 있죠. 디스플레이 하나가 이만해. 물론 이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12.3인치 하나, 12.3인치 하나.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이렇게 파노라믹이 돼 있으면 뭐가 좋냐? 이쪽 끝도 손에 잘 닿죠. 모든 곳이 손에 잘 닿는 위치. 이런 점에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송풍과 내비게이션과 이런 것들을 하나의 디스플레이 버튼을 이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랑 이 아래쪽 부품이랑 K8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EV6하고도 같죠. 그러다 보니까 K8의 고급스러운 EV6의 첨단 이미지를 갖고 있는 스포티지, 이렇게 되니까 야 스포티지가 K8급이야, 와 인테리어 죽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가 된 느낌이 들고 있어요. 출시 순서가 정말 중요하죠. K8이 나오고 EV6 나오고 스포티지가 나오니까 이 스포티지의 인테리어가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가 됐으면 어땠을까? 스포티지가 먼저 나오고 이 두 차가 나왔으면 야 이거 K8인데 그랜저급이라며 근데 스포티지 인테리어야?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K8이 제대로 인테리어를 각인시키고 그 다음에 이 차를 내놓으니까 준대형급의 인테리어를 갖고 있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이 전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송풍구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죠. 뭐 이렇게 양쪽으로 팍 짠 이렇게 생겼어요. 전면부에도 이런 DRL 느낌이 약간 짠 이런 느낌이 있었죠. 차봤어 형님 영상 보니까 뭐 이렇게 이런다는. 그 옆에 보면 여기 약간 불이 켜진 것처럼 노란색을 살짝 칠했거든요. 요건 어떤 힌트 같아요. 노란색이 있는 요 부분이 불이 켜진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칠을 살짝 해놨어요. 앰비언트 라이트 조금 적극적으로 도입해주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조금 기분 좋게 보이네요. 안쪽이 크롬으로 이렇게 마감된 것도 실제로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스파이샷을 보면 예쁠지 안 예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독특한 것만큼은 분명히 보입니다. 기존 스포티지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인테리어라고 할 수 있고요. 핸들 디자인도 K8과 기아 EV6가 약간 투스포크에 가까운 그런 핸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디자인을 여기다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스포티지는 좀 스포티해서 스포티한 3스포크 핸들을 쓰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크롬 가니쉬가 이렇게 테두리를 딱 동그랗게 하고 있는데 세련돼 보입니다. 거기에 이 기아 엠블럼 하나 딱 붙음으로 해서 되게 미래차 같아. 요거 옛날 걸로 딱 붙이면 이런 느낌이 아니죠?
파워트레인도 많이 바뀝니다. 몇 가지 막 내놨다가 뭐 삭제하고 하니까 남은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은 2.0L 가솔린 아니면 1.6L 디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다 사라지고요. 이제는 투싼하고 같은 파워트레인이 나오겠죠. 1.6L 터보 가솔린 180마력이 나올 거고요. 1.6L 터보 가솔린에 전기 모터 더한 하이브리드, 이게 가장 좋은 그런 파워트레인이 될 텐데 이게 아마 230마력을 낼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터보 하이브리드가 메인스트림이 될 것 같아요. K8에도 들어가고 거기서도 가장 좋은 파워트레인, 여기서도 가장 좋은 파워트레인. 그래서 지금 이게 거의 모든 차에 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파워트레인이 될 것 같습니다. 230마력이면 뭐 훌륭하기도 하고 토크도 우수하고 엔진도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고 지금까지 드러난 별다른 이슈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디젤도 이제 2.0L 디젤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186마력. 디젤에 대해서 스포티지나 투싼이나 할 거 없이 이 1.6L 디젤이 조금 부족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정숙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제 2.0L 디젤이 되면 디젤도 그렇게 아쉽지 않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거리를 많이 달리거나 아니면 뭐 경제성을 중시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LPG 엔진을 넣지 않을까? 라는 얘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QM6가 독식하고 있는 시장인데 여기에 LPG가 나와서 QM6를 견제하겠다 이런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외부, 인테리어, 크기 뭐 여러가지 봤는데요, 갑자기 투싼이 좀 바보된 느낌이 들어요. 일단 외부 인테리어 이렇게 비교해보면 외부는 어쨌든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데 실내 디자인은 요건 조금, 투싼은 지금 세로형 디스플레이 비스무리하게 가고 있잖아요. 이 세로형 디스플레이 비스무리하게 간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시장이 있어요. 중국 시장은 거대한 디스플레이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버튼들을 다 터치로 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중국은 테슬라 같은 그런 인테리어를 원했고, 실제로 투싼이 중국에 갈 때는 이 부분 전체가 터치로 갑니다. 근데 국내에 갈 때는 이 두 개를 나눠서 아래쪽은 그냥 버튼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상대적으로 더 작게 느껴질 거예요. 디스플레이 크기 자체도 투싼은 10.25고 얘는 12.3, 12.3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 급 하나가 반등급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느껴질 수 있어요. 혹시 투싼이 지금 반도체 이슈도 있는데 지금 주문하면 내년에도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스포티지가 요즘 들어서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해서 출시일이 조금 미뤄질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기아차는 뭐 예정대로 6월 3일부터 사전 계약을 받고 양산은 7월 1일부터 한다고 합니다. 이미 기존 차는 생산을 중단했다고 해요. 생산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상당히 큰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스포티지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SUV 중에 하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스포티지는 그런 차가 아닙니다. 스포티지는 기아차의 역사예요. 스포티지 전에는 기아차가 그저 그런 회사였다면 스포티지로 인해서 기아차가 완전히 바뀐 거죠.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기아차가 스포티지를 만들고 나서 유럽에 수출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은 기아차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스포티지입니다. 유럽 쪽에서는 스포티지라고 하면 잘 모르고 스포타주라고 해요. 몽타주 할 때 얘기하는 것처럼 스포타주. 그래서 역사를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스포티지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최초였습니다. 일단 기아차가 최초로 자체적으로 독자 개발한 첫 사륜구동차입니다. 1991년에 도쿄 모터쇼에 컨셉트 모델을 내놓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라게 됐죠. 왜냐면 SUV인데 승용차 같아. 그런 적이 없었어요. SUV는 SUV고 승용차는 승용차지 승용형 SUV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계 최초의 도심형 컴팩트 SUV라는 개념을 만든 건데, 이게 한국에서 처음으로 만든 거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자동차 역사에서도 한 획을 긋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라브4도 있고, 무슨 소리예요? 혼다 CRV도 있고, 도요타 혼다가 그거 미국에서 제일 잘 파는 세그먼트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다 이 차를 보고 만든 거야. 라브4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차예요. 당연히 현대 투싼의 아버지기도 하고요. 그냥 도심형 SUV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이라는 정말 작은 나라, 변방에 있는 이런 작은 회사가 어떻게 이런 차를 만들 수 있었을까? 지금도 미스터리예요. 그때 당시에는 기아차는 포드와 합작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걸로 세계에 수출하자,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당시 포드가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좀 있었어요. 야 기아차, 너네 생각보다 잘 만드네. 야 소형 SUV도 한번 만들어봐. 소형 SUV요? 야 소형 SUV라는 게 나올 것 같아. 그게 되겠어요?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근데 포드가 그때 당시 기아차에 아주 묘한 제안을 했어요. 그때 당시는 현대차, 기아차, 다임러, 그러니까 벤츠, 그리고 포드, 마츠다 등등등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서로 지분 관계가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회사가 7개만 남고 다 없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시기여서 서로들 합작하는 게 그냥 당연한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포드가 아니 어떻게 단차가 하나도 없어, 아니 어떻게 차가 이렇게 품질이 완벽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생산 단가도 엄청 싸,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기아차 요즘 허덕허덕한다며, 그럼 우리가 SUV 하나 이거 같이 만들자 라고 하고서 기아차의 지분을 50%를 우리한테 줘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아차를 그냥 포드가 인수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아차가 아니 내가 좀 힘들기로서니 저놈들한테 우리 회사를 그냥 넘겨? 그렇게 할 수 없지 라면서 이런지하에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포드는 아 그럼 우리 개발 못하겠어, 없던 걸로 해, 없던 걸로, 이러면서 10% 갖고 있던 지분까지도 팔아버립니다. 이 둘이 그냥 결별하게 돼요. 결별하고 나니까 기아차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너네가 이거 투자한 데 갖고 우리가 개발했는데 여기서 중단한다고? 이렇게 된 거죠. 기아차가 여기서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진행 중이던 거 이거 취소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아예 이걸 끝까지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그때 그게 너무 무모했던 게 기아차가 원래 자체 생산 자동차가 없었어요. 마츠다 자동차의 설계를 가지고서 생산하는 그런 자동차 회사였어요. 프라이드나 이런 거 우리 독자 모델이 아니거든요. 포드, 마츠다, 기아차 이렇게 3자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동차예요. 맨 땅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걸 양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러다가 이 차를 어떻게 독자 개발을 해서 도쿄모터쇼에 그 차를 내놨습니다. 91년에. 물론 이게 승용형 SUV다 라는 콘셉트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승용차는 아니죠. 이건 프레임 바디를 갖고 있고요. 사륜구동인데다가 로기어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차를 오프로드에서 잘 달리는 승용형 SUV로 어떻게 포장을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그때 당시 최고의, 아니 최악의 죽음의 레이스라고 불렸던 파리 다카르 랠리에 이 차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서 실제로 완주를 하죠. 최초가 한둘이 아니었죠. 그때 당시에 구동 방식을 달리면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차였어요. 지금은 사륜구동, 이륜구동을 그냥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사륜구동, 이륜구동을 바꾸려면 차를 세워서 차에서 내려서 휠을 돌려서, 그거 알고 있어요? 돌린 다음에 후진한 다음에 이렇게 전진하는 거, 아니면 중립에 넣고 사륜 넣고 후진했다가 전진하면 되는 거, 뭐 이런 게 그때 당시는 정말 오 첨단이다 그랬던 시대에 이 차는 그냥 주행 중에도 사륜 넣었다 이륜 넣었다를 할 수 있었죠. 시프트 온 플라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처음으로 적용된 최초의 자동차죠. 최초인 게 되게 많았는데, 맞아요. 그때 당시에 스즈키 사이드킥이란 차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는데요. 사고가 나면 그냥 다 죽는 거야. 별을 하나 받았나 2개 받았나 이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엄청난 충격과 함께 미국 시장에서 서서히 퇴출되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했죠. 순서는 훨씬 더 뒤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때 당시 소형 SUV라는 차들이 보기에는 되게 귀엽지만 사고 나면 다리 부상을 입는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포티지는 무릎 에어백이라는 걸 붙였어요. 근데 이게 세계 최초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릎 에어백 이제는 뭐 일상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특히 많이 하잖아. 근데 그게 스포티지가 최초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정말로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때 당시 스포티지도 이 숏바디, 롱바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숏바디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탑 버전이 있었습니다. 뚜껑이 열렸어. 지금 스포티지도 사실 그걸 좀 이어받아서 뒤쪽을 좀 열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 아니 왜 뚜껑을 못 열게 하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안 팔렸다는 거. 뚜껑 열리는 SUV 우리나라에 좀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게 최초의 소형 SUV다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논란은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런 자동차를 대중화시키고 유럽인이나 미국인들이 큰 임팩트를 받았던 그런 사건이라는 것만큼 분명해 보입니다. 신형 스포티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기아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밝혀주는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해외 시장에서 기아차라는 브랜드를 널리 알린 자동차이기도 하고요. 현재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자동차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티지가 투싼보다 잘 팔릴 것 같다고 광주 공장에서 한다는데 되게 걱정인 게, 이게 생산량이 따라줄 수 있을까? 반도체 이슈도 있는데.